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2,600조 원짜리 청구서를 쓱 내민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2,600조 원이요? 그건 상상조차 안 가는 금액이네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1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통째로 다 받쳐도 모자른 숫자잖아요. 사실상 그 국가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죠. 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표를 당당하게 들고 시장에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아,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을 모아서 핵심만 짚어내는 오늘의 심층 분석, 이번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그 이면을 파헤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 거대한 숫자에 우아하고 압도당하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품을 꿰뚫어 볼 수 있을지 한번 파고들어 보죠. 네, 그 진짜 알맹이를 찾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잡는 방법까지 갈 겁니다. 그나저나 2,600조 원이라니 감조차 안 오지 않나요? 그쵸. 월스트리트의 네로라 하는 베테랑들조차 서로를 다시 한번 비벼보고 들여다보게 만드는 숫자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도 도달하기 힘든 꿈의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 이 수치가 시장에 딱 던져졌을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은 거의 경외감 반, 의구심 반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료를 처음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 논리적 비약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신 거죠? 네,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을 바꾼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혁신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우주로 화물을 저렴하게 또 잘 쏘아 올린다고 해도 2,600조 원이라는 가치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조업 멀티플로는 도저히 수학적 계산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건 마치 제가 엄청 멋진 스포츠카 한 대를 샀는데 딜러가 고속도로 전체를 산 것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라고 영수증을 끊어주는 느낌 아닌가요? 아, 고속도로 비유.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유가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고속도로 바가지 쓴 게 아니고요. 네, 스페이스X의 가치는 단순히 그 로켓 제조라는 하드웨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자료의 팩트를 꼼꼼히 뜯어보면 바로 스타링크의 엄청난 수익성과 거기에 얹어지는 AI 기술의 결합입니다. 스타링크 수익성의 AI 결합이요? 네, 아까 고속도로 비유하셨죠? 로켓이 스포츠카라면 그들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위에 깔린 통신망과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모조리 다 장악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주라는 무한한 인프라를 통해서 인터넷 수익을 쫙 빨아들이고 거기에 AI까지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600조 원이라는 가격표가 튀어나온 거죠. 스타링크가 인터넷 터지게 해준다는 건 익히 아실 때고요. 네, 뭐 오지나 바다,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터에서도 위성 인터넷 쓴다는 기사는 많이 봤죠. 그런데 단순히 인터넷 연결해준다는 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의 혁신이에요. 지연 시간이요? 조금 더 빨리 연결된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 전 세계 데이터의 99%가 바닷속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와, 그 굵은 광 케이블 같은 거 바다 밑에 깔려 있다고 듣긴 했어요. 맞아요. 빛의 속도라고는 하지만 유리를 통과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항이 발생하거든요. 아하, 유리를 거치니까 속도가 깎이는군요. 그런데 스타링크는 적외도 우주 공간, 즉 진공 상태에서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진공이니까 물리적으로 저항이 거의 없죠. 진공 상태.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서 속도가 해저 케이블보다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미세한 속도 차이가 엄청난 돈이 됩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그 0.00 몇 초 차이가 그렇게 거대한 시장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뉴욕이랑 런던 사이에서 막 초단타 매매하는 글로벌 금융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기계가 막 1초에 수백 번씩 사고 파는 그거요? 네, 그들에게 0.001초의 지연 시간을 단축한다는 건 곧 수백억 원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와, 0.001초에 수백억이요? 세상에. 이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독점할 수 있다면 글로벌 금융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선박, 무인 물류 같은 거대 산업들이 기꺼이 천문학적인 돈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그냥 로켓 회사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제일 빠르고 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통신 고속도로 인프라를
통째로 소유하게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AI가 붙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사실 자료 보면서 그 부분에 좀 의심이 갔어요. 솔직히 요즘 주식시장 보면 AI라는 단어가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쓰이잖아요. 그쵸. 이름에 AI만 붙이면 주가가 막 뛰는 그런 현상이 있죠. 네, 약간 주가 띄우려고 넣는 조미료 같은 느낌인데 스페이스X가 말하는 이 AI 결합 모델은 그냥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시장에 널린 무늬만 AI인 곳들과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우주망에 AI가 결합된다는 건 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뜻하거든요. 실시간 처리요? 원래 AI도 다 실시간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의 AI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지상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다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서 연산해서 다시 현장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센터를 무조건 한번 거쳐야 하니까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궤도에 떠 있는 수만 개의 위성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엣지 컴퓨팅 노드가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성 자체가 컴퓨터 뇌가 된다고요? 네,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기상 데이터나 군사 정찰 이미지, 물류 흐름을 굳이 지상으로 내려보낼 필요 없이 우주에서 즉각적으로 AI가 분석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파이프라인처럼 나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서 결과를 쏴준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글로벌 물류회사가 최적의 항로를 찾거나 군사당국이 미세일 궤적 추적할 때 우주에서 바로 연산이 끝나는 거죠. 진짜 지구 전체를 덮는 거대한 지능형 신경망이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드웨어 독점, 초저지연 통신망 독점, 그리고 우주 기반 AI 데이터 처리까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2,600조 원이라는 뼈대가 세워진 겁니다.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그 독점 인프라라는 비전이 너무 매력적이고 논리적으로도 탄탄해 보입니다. 아주 솔깃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정작 돈줄을 쥐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시선 말이에요. 네, 금융시장은 이걸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죠. 기술적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보자는 건데 시장이 이 파격적인 행보에 지금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꽤 있죠. 특히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생일에 맞춰서 이 거대한 상장 일정을 막 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생일 파티 일정이 사실 월가에서는 엄청난 경고음으로 들리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마치 미슐랭 최고급 코스 요리를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나오는 속도로 차려내라는 것 같거든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셰프가 아무리 천재라도 이런 속도로 요리하면 고기 굽기나 소스 간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이러면 결국 손님은 체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금융시장에서 시간은 곧 검증의 척도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제대로 못 들여다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 공개, 즉 IPO 과정에서 실사는 그 미슐랭 요리 재료가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필수 과정이거든요. 장부도 봐야 하고 진짜 기술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네, AI 결합 모델이 진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스타링크 수익성에 숨겨진 유지보수 비용이나 부채는 없는지 싹 다 따져야 하는데 일정이 압축되면 현미경으로 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겉모습은 엄청 화려한 생일 파티 케이크인데 그 안에 폭탄이 들었는지 다이아몬드가 들었는지 엑스레이 찍어볼 시간조차 안 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월스트리트가 우려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초대형 공모가입니다. 아, 2,600조 원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나오겠네요. 네, 가격이 곧 리스크라는 월가의 오랜 격언이 여기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가격이 리스크다? 무슨 뜻이죠? 목표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다는 건 이 회사가 앞으로 단 하나의 기술적 실패나 일정 지연 없이 완벽한 미래를 100% 달성할 거라는 전제가 이미 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월가에서 흔히 말하는 그 완벽함을 가격에 반영했다는 거군요. 네, priced for perfection이죠. 그러니까 이미 100점 만점을 받을 거라고 가정하고 100점짜리 상금을 미리 가불해 줬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딱 한 문제라도 틀려서 99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점 깎였으니까 99점어치 상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은 그걸 그냥 실패로 간주해버립니다.
와, 한 문제만 틀려도 완전 실패요? 네, 우주산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위성 궤도에 아주 작은 오차가 생기거나 로켓 폭발 사고가 딱 한 번만 나도 그 2,600조 원이라는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미친 듯이 높으니까 아주 작은 실망감 하나로도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월스트리트는 그 무결점에 대한 강요가 투자자들에게 짊어지게 할 엄청난 하방 리스크? 그걸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는 맨날 혁신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취해서 내용물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미래의 완벽함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불해버릴 뻔했네요. 네, 무비판적인 열광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그리는 거대한 기술적 비전도 파악했고 월스트리트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불안 요소들도 쫙 살펴봤습니다. 네, 양쪽의 입장을 다 봤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죠. 맞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그 감정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개인 투자자로서 살아남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핵심 지표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승인 여부입니다. SEC 승인이요? 오, 그거는 기업이 상장할 때 당연히 그냥 거치는 행정 절차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일반적인 상장이라면 그냥 절차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촉박하고 무리한 일정 속에서는 이 SEC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미슐랭 요리 5분 만에 내놓으라고 닥달한다고 비유했잖아요. 네. 그 비유를 빌리자면 SEC는 깐깐한 보건당국의 위생점검관인 셈이죠. 아하, 주방장이 아무리 오늘 밤에 무조건 상 내놓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점검관이 장부 다 까보고 식자재 유통기한 깐깐하게 확인해서 합격 도장 안 찍어주면 식당 문을 못 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무리한 질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외부 통제 장치가 바로 SEC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SEC가 스페이스X 서류를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들이 재무구조가 불투명하다거나 그 AI 모델 수익성 증명해보라고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지 아니면 깔끔하게 통과시킬지를 봐야 합니다. SEC가 던지는 깐깐한 질문들이야말로 그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낸 가장 객관적인 팩트체크가 되는 거네요. 네, 그 과정에서 공개되는 투자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변호사랑 회계사들이 우리 대신 2,600조 원짜리 영수증을 검증해 주는 거니까요. 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SEC 입만 쳐다보고 있어도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주시해야 할 지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팩트입니다. 바로 스타쉽 발사 결과예요. 스타쉽이요. 그 엄청나게 큰 로켓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죠. 근데 스페이스X는 이미 펠컨 9 같은 로켓으로 매주 위성 쏘면서 돈 잘 벌고 있지 않나요? 왜 상장을 코앞에 두고 굳이 스타쉽 성공이 그렇게 핵심 테스트가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펠컨 9 로켓 훌륭하죠. 하지만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그 완벽한 글로벌 AI 통신망을 깔기에는 탑재령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위성들이 갈수록 무거워지나요? 네, 스타링크 위성에 AI 처리 장치까지 들어가고 고도화될수록 크기와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위성 수백 개를 한 번에 궤도에 쏟아부으려면 펠컨 9으로는 택도 없고 스타쉽 같은 거대한 우주 트럭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타쉽은 그냥 화성 가겠다는 낭만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2,600조 원짜리 비즈니스의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물류 인프라입니다. 진짜 뼈 때리는 팩트네요. 만약 스타쉽 발사가 계속 실패하거나 상용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우주쇼 하나 실패하는 게 아니죠. 스타링크망 확장이 지연되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수익성 악화라는 연쇄 붕괴로 이어집니다. 아, 그래서 스타쉽 발사 현장이 2,600조 원이라는 가치가 진짜 기술인지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신 거군요. 네. 재무 검증은 SEC로 함인하고 기술적 실행력은 스타쉽 발사 결과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게 자료의 핵심 조언입니다.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니까 스페이스X 본체 말고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아주 매서운 경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 우주 테마주에 대한 함정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X랑은 지분 관계도 하나도 없고 비즈니스 모델도 전혀 다른데 이름에 그냥 우주, 항공, 위성 이런 단어만 들어가면 국내외 할 것 없이 주가가 막 널뛰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보는 패턴이죠. 정작 스페이스X 주식은 비싸거나 상장 전이라서 못 사니까 엉뚱하게 막 저기 나사에 나사 하나 납품한 적 있다더라 이런 회사 주식 사는 거요. 네, 아니면 뭐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랑 대표가 밥 한 번 먹었더라 하는 그런 낙수 효과에 대한 맹신이죠. 자료에서는 이런 묻지마식 투자를 극도로 경계하라고 팩트를 짚어줍니다. 혁신의 파도에 올라타려다가 그 겉절이 거품에 익사할 수 있다는 경고네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스페이스X의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시장의 광기로 묶여 있는 거라 상장 일정이 조금만 밀려도 가장 먼저 제일 깊게 폭락할 겁니다. 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거품에 대한 경고는 상장 직후에 스페이스X 진짜 주식 살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상장하자마자 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관망하라고 했죠.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 이목이 다 쏠리는 메가톤급 IPO는 상장 초기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극심한 변동성의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상장 첫날 기대감에 막 천장 뚫고 올라갔다가 초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 던지면 순식간에 급락하는 그 패턴이죠. 공식처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폭풍어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시장 광기가 가라앉고 진짜 펀더멘탈을 이성적으로 평가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역설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와, 오늘 진짜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알맹이만 날카롭게 쏙쏙 뽑아낸 기분입니다.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뉴스들이 하나에 쫙 연결된 구조로 정리되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심층 분석 내용 짧고 경쾌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2,6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목표 가치는 단순히 로켓 껍데기 값이 아닙니다.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망과 우주 기반 AI가 결합된 초연결 데이터 인프라의 독점 가격표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둘째,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머스크 생일에 맞춘 촉박한 상장 일정과 너무 높은 공모가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도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내관입니다. 리스크가 꽉 차 있다는 거죠. 셋째,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SEC 승인 과정과 스타쉽 발사 결과를 냉정하게 주셔야 합니다. 상장 직후 롤러코스터나 실체 없는 테마주 거품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게 무조건 높은 가격에 사도 다 성공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머스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빚까지 내가면서 엄청 비싼 선물을 들고 뛰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네, 파티 음식은 괜찮은지, 주최자가 약속한 공연은 제대로 하는지 한 발짝 뒤에서 다 지켜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뜯어본 위성통신망과 AI의 결합이라는 주제가요. 사실 자료 밖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기합니다. 주식이나 수익률 렌즈를 벗어나서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스페이스X가 전 세계를 덮는 이 위성 인터넷망에 고도화된 AI까지 완벽하게 결합한 채로 상장하고 시스템을 완성한다면요? 네, 하늘에 수만 개 위성이 떠 있고 실시간으로 다 처리되는 세상이요? 네, 그때 우리는 과연 그저 돈 잘 버는 거대한 우주기업 하나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럼 기업 이상의 무한가가 된다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는 특정 국가나 국경의 물리적인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최초의 독립적인 글로벌 디지털 제국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와, 잠깐만요. 지금 소름이 쫙 돋았어요. 글로벌 디지털 제국이요? 네, 상장 이후에 이 거대한 우주 인프라가 우리의 일상적인 데이터, 금융, 자율주행, 군사 정보랑 완벽하게 연결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 권력은 누가 주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우주 인프라라, 와, 진짜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오늘 밤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기분이 완전히 다를 것 같네요. 네, 단순한 위성이 아닐 테니까요. 저 까만 하늘 위로 지나가는 게 단순한 로켓이나 통신 장비가 아니라 인류의 살아온 통제에 불가능한 뇌이자
권력의 신경망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든 이 자료 탐구와 마지막 화두가 여러분의 통찰력에 강렬한 스파크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껍질을 깨고 진짜 지식의 알매기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